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예, 화면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은평성우병원 김영석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컴팩트하고 빠르게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 숄더 레전에서 온트랙과 오프트랙 리전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침 시간이고 해서 잠도 깰 겸 우리 저희 정찬성 선수 훅 날리다가 숄더 디슬로케이션 되고 본인이 스스로 막 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결국에는 패배를 맞이하는 장면을 준비해 보았고요. 이런 럭비 같은 상황에서도 디스로케이션이 되고 혼자 셀프 리덕션 하는 저런 경우들이 이런 컨택 경기, 콜라이전 애틀릿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보게 되죠. 이제 숄더 전형적인 안철 디슬로케이션 엑스레이고 그래서 열심히 리덕션을 올바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추후에 이렇게 예쁘게 리덕션이 돼서 보통 선생님들은 외래로 추시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다시 생길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다시 빠지고 어떤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또 어떤 수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답 중 하나를 오늘 알려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유명한 사진이죠. 골프볼 언어 T라고 해서 숄더 조인트는 가장 언스테이블한 조인트고 하기 때문에 greatest range of motion을 갖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조인트 디슬로케이션 중 하나고 문헌마다 차이는 있지만 85에서 95%까지 높은 디슬로케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리커런스 레이트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안테리어 디슬로케이션이 되게 되면은 이제 글레노이드 앞으로 휴메러스가 빠지면서 글레노 휴메럴 본 디펙트, 즉 글레노이드에도 본 디펙트가 생길 수가 있고 휴메럴 포스테리어 헤드 쪽에도 본 디펙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글레노이드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본 디펙트 전에는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레이브럴 인저리, 즉 페리스템과 같이 떨어지는 방칼트 리전과 페리스템 인텍트하면서 레이브럴만 디태치되는 펠시스 리전으로 크게 나뉘어지고요. 이 모식도를 갖고 온 이유는 저희 그 견주관절 교과서에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스콥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한번 교과서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아마 잘 되실 겁니다. 이제 단순 방칼트 리전에서 계속 리커런스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레이브럼이 후축되는 알프살 리전까지도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이제 본 디펙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보니 방칼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어세스먼트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어떤 뷰로 찍어서 어떤 디펙트를 볼 것인지 가장 유명한 게 웨스트 포인트 뷰로 안테리어 인피리어 글레노이드 림을 볼 수 있는 단순 방사선 사진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뷰라는 거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거고요. 발음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베르나주 뷰라고 해서 이것도 글레노이드 디펙트를 확인하는 단순 방사선 사진이 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 CT를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3D CT 기술이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글레노이드를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암페이스 뷰가 업테인 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클을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지름을 잰 다음에 디펙트 부분이 과연 몇 프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트라옵터레이티브하게 스콥 사진 보면은 가운데 베어 스팟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의 비율을 계산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디펙트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우리 버카 선생님이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1998년에 처음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단순 보니 방카트 리전을 단순히 캡슐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어버전 프랙처 있을 때는 프래그먼트와 리어태치먼트를 하고 캡슐까지 같이 떨어져 있을 때는 캡슐로 레이블 컴플렉스를 같이 리페어를 하고 이제 25%를 크리티컬 디펙트로 정의를 해서 25%보다 디펙트가 크게 되면은 코라코이드 트랜스퍼라든지 일약 본그래프트 등의 본이 프로시저를 해야 한다고 처음 개념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 휴메르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엑스레이를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스트라이커 노치 뷰 한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로 이제 주사를 해서 포스테리어 헤드 디펙트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이피컬 오블리크 뷰라고 가스 뷰라고도 부르는 뷰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스테리어 휴메럴 본 디펙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후에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아스트로스코피를 이용한 인게이징 디펙트를 확인하는 방법, 이제 CT라고 MRI 같이 이미징 모달리티들이 발전하면서 해당 이미징 모달리티를 통해서 디펙트나 위드, 뎁스 등을 확인하는 방법들도 많이 소개가 되었고요. 이렇게 CT 엑셀 뷰에서 위드와 뎁스를 잰 다음에 과연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해서 그 일정 퍼센트가 52%라든지 14%에 넘어가게 되면 리커런트 레이트가 높아진다. 또는 이제 힐삭스 리전의 오리엔테이션이 과연 몇 도 힐삭스 앵글을 통해서 또 리커런스가 하이 리스크인 환자분들을 선별해내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힐삭스 리전 이 위치가 생긴 게 지오메트릭하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빠질지 안 빠질지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힐삭스 리전이 있다고 해서 항상 빠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에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불리는 에이블 포지션에서 많이 디슬로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힐삭스 리전이 안테리어 글레노이드에서 패럴렐하지 않고 약간 수평이라든지 이러면 사실 빠질 위험이 훨씬 적어지겠죠. 반대로 조금 더 패럴렐하게, 그러니까 그 축에서는 호리존탈하게 ABER 포지션에서는 패럴렐하게 글레노이드가 맞닥뜨리게 되면 이빨이 맞으면서 빠지게 되는 인게이징 힐삭스 리전으로 우리가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계속 진행해 왔고, 이제 2007년도에 카다버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스터디를 했냐면, 과연 이 숄더가 에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한 상태에서 글레노이드 어디를 지나갈 건지에 대한 컨택트 존에 대한 스터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카다버 스터디를 통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봤더니 이제 이게 포스테리어입니다. 휴메러스 포스테리어 쪽이고, 메디오 인피리어에서부터 스피럴 라테랄까지 글레노이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글레노이드 트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요거를 모식도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글레노이드가 될 것이고요. 요 부분을 뺀 이유는 이제 커프가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커프는 항상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휴메럴 포스테리어 헤드에 요만큼을 글레노이드가 지나가겠구나. 만약에 디펙트가 있다고 하면은 요 글레노이드 트랙보다 요 작은 84%보다 작은 B의 글레노이드 트랙이 휴메러스 헤드를 지나가겠구나. 요렇게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3D 모션 아날라이시스를 보여드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포스테리어 헤드입니다. 우리가 에비덕시 익스터널 로테이션 포지션을 취할 때 글레노이드 트랙이 휴메러스 헤드를 이와 같이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이게 전체 글레노이드 위스의 83%를 차지한다라는 또 다시 연구 결과가 나와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모식도인데요. 이 자동차를 글레노이드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크고 넓은 튼튼한 자동차는 아무래도 도랑에 빠질 위험이 적겠지만 물론 작은 차가 훨씬 더 잘 빠지겠죠. 근데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힐삭스 리전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길이가 어떤지에 따라서 아무리 넓은 글레노이드 트랙을 가진 환자들에 있어서도 리커런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때까지 힐삭스 리전과 글레노이드 본 디펙트 모두 이제 뎁스, 사이즈, 볼륨 등, 그리고 지오메트릭한 캐릭터리스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글레노이드 트랙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 의견을 조금 보태자면 힐삭스 리전의 로케이션이 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더 중요해진 이유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온 트랙인지 오프 트랙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온 트랙일 경우에는 글레노이드 본로스가 25% 미만이면 흔히들 뭐 방칼스 리페어라든지 소프트 티슈 리페어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온 트랙인 경우 25% 이상이 온 트랙이지만 25% 이상이 된다면은 크리티컬
존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타제 같은 본 프로시저를 해주는 것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오프 트랙인 경우에는 25% 미만일지라도 램플리사지를 같이 시행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컨택트 컬리전 애슬리트, 뭐 격투기 선수, 뭐 운동 선수들, 특히 부딪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에도 온 프로시저를 통해서 오프 트랙이었던 글래노이드를 온 트랙으로 바꿔주는 그런 치료 방침을 세우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5%가 넘어가게 된다면 본 프로시저를 포함해서 램플리사지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을 또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최근에서 여러 온트랙, 오프트랙이 저 전공의 때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고, 제가 예전에 이제 군의관 마치고 펠로 시작할 때쯤에서 많이 학회에서 처음 들어서 상당히 재밌고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후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리커런스의 리스크 팩터로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또 수술 전에 어떤 수술을 할지 작전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 요걸 통해서 서지컬 옵션을 서전들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이제 많이 박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죄송합니다. 코드블록도 잠시만요. 예, 어떻게 재는 건지를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앙파이스 뷰를 3D CT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요. 이제 베스트 핏 서클을 동그랗게 그립니다. 이제 항상 이제 권고의 선생님들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만들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인피리어하고 포스테리어를 딱 맞춰서 그리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한 그 베스트 핏 서클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름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디펙트 레디어스를 구합니다. 다음에 이제 전체 지름에서 0.83, 아까 83%라고 했던 수치를 곱한 다음에 이제 디펙트 부분을 빼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해당 수치를 구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3D CT 포스테리어 휘머럴 헤드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힐삭스 리전이 보이고 커프가 붙어있는 풋프린트 가장 메디알 쪽에서부터 이제 아까 계산한 길이를 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트랙이 그려지게 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글래노드 트랙 안에 힐삭스 리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온 트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힐삭스 리전이 더 메디알라이즈 돼 있죠. 이 글래노드 트랙 밖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오프 트랙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캠벨 팔판에 정식으로 실렸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미지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지아코모 선생님이 제안하셨던 그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까지 다 모두 실렸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옆에 계산식까지 친절하게 표로 캔벨에서 실어줬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곱하고 빼고 그다음에 그림 그려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한번 숙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리커런트 인스타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글래노이드와 휴메럴 모두 얼만큼의 디펙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다 플러스 글래노이드 트랙이라는 컨셉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힐삭스 리전의 위치와 더불어 수술 전에 이제 어세스먼트와 수술 후에 이분이 빠질지 안 빠질지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식 기억해 주시고요. 0.83의 지름에서 디펙트를 뺀 것을 하면 이제 그래도 트랙이 나온다, 요렇게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을 시간 내에 정말 압축해서 이해가 굉장히 잘 되게끔 이렇게 강의해 주신 김영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전공의 스님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조금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우리 스님들 참석해 주셨고, 특히 우리 견주관절 교수님들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으니까 감사드리고, 우리 김 교수님이야, 조모 교수님, 아까 보니까 공재관 교수님, 이상욱 교수님, 뭐 이효진 교수님, 김종호 교수님까지 그 이에 뭐 펠로우 스님들까지 굉장히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우리 전공의들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배재호 선생님이 거기 계십니까? 아까 계시던데. 배재호 선생님, 네, 교수님. 예, 예. 아침 이른 시간부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좀 배재호 선생님 인사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일단, 아침에 이제 좋은 이제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저녁에 이제 어, 강의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저녁 시간에 보통 이제 월간 이렇게 발표를 하다가 항상 이렇게 시간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침 시간을 옮겨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참석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주변에도 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세미나에 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배재호 선생님 말고도 지금 여기 보니까 갤럭시도 있고 뭐 아이폰도 있고 다른 분들도 나중에 혹시 이름으로 써주시면은 저희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주임 교수님 혹시 뭐 한 말씀만 좀 난 코멘트 좀 나중에 해주시죠. 우리 숄더 한 선생님들 질문을 좀 해보세요. 끝에 한번 얘기할게요. 네네. 네, 네, 네. 코멘트 좀 해도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네네. 의정부 성모병 공장관입니다. 예, 뭐 강의 컴팩트하게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뭐 그냥 한 두 가지 정도 그냥 간단하게 좀 첨부를 좀 하자면은요. 저희가 이제 숄더 인스테빌리티를 항상 얘기할 때는 이제 렉스티하고 인스테빌리티하고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렉스티는 그냥 루즈한 상태고, 인스테빌리티는 이제 심통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스테빌리티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석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다가 잠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우리 이제 레지던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 이런 트라우마틱하게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생긴 경우는 아까 90%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나이에 따라서 리커런트로 이제 크로닉으로 가는 확률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20대 전후에서 생기면은 80에서 90%, 그다음에 한 40대 정도면은 한 50% 정도가 인스테빌리티로 크로닉하게 간다. 뭐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좀 알고 계시면은 전공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3년차 이효진 선생님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램플리사지 술기를 오프트랙 케이스에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인트라 OP 중에 램플리사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파인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램플리사지 술식이 방카레트 리페어랑 더 추가해서 하면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공간도 안 나오고 해서 사실 계획을 다 짜고 먼저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인트로피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게이징인지 넌 인게이징인지 매니플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콥 상에서 해볼 수가 있고, 정말 인게이징이 되는 상태다 그러면 램플리사지를 조금 더 고려를 하고요. 사실은 뭐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방칼 리페어를 하고 나서 한번 더 이밸리에이션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들 적혀 있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게 맞고요. 근데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고 하면은 이제 방칼 리페어만 끝내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일단 스콥상에서 인게이징인지 확인은 하는 게 램플리사지를 시행을 더 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파인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효진 님 어떻게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답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서울 사시는 교수님들, 제가 예. 할까요? 예. 이 개념을 이제 이토이 선생님이라는 일본의 속학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 퍼스트 오서가 노부 야마카토라고 지난 주말에 저희 견주관절 충계학회에서 저기 온라인으로 강의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트랙의 업데이트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캠벨에 나와 있는 개념에서 조금 더 아까 김영수 교수가 이제 로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림 트랙 컨셉이라고 그래서 개념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폭이 있느냐 요건데 폭이 좁더라도 그게 조금 더 미디알 쪽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측정상에서 사이즈 힐삭스 디펙트 위스는 적긴 하지만 트랙 바깥으로 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 림 트랙이라는 내용도 같이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온오프 트랙 개념을 조금 더 익스펜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중에서 또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우리 4년차 김건우 선생님 있죠? 김건우 선생님? 네, 교수님 4년차 김건우입니다. 네, 우리 굉장히 그 업계에 관심 많은 친구인데 한번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네. 이효진 교수님 한 말씀만 더. 들리십니까? 네, 예. 네, 아니 저는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네, 저기 뭐 온트랙, 오프트랙 상에서 사실 굉장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결국은 힐삭스 리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송현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치라는 개념도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저는 온트랙, 오프트랙 몇 년 전부터 개념이 나오면서 생각했던 게 그러면은 힐삭스 리전이라는 게 크기가 처음 빠졌을 때 얼마나 시비어한 트라우마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멀티플하게 생기면 생길수록 그 넓이가 넓어지는 건지 어느 게 더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환자한테 설명한 데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다른 문헌을 찾아봤는데도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경험상 봤을 때 많이 빠지면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이 힐삭스 리전의 크기가 처음에 트라우마의 어떤 시비어리티랑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 소견은 어떠신지 좀 고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제 개인,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에비던스를 문헌에서 찾지는 못했고, 근데 처음 이제 제가 그냥 잠깨라고 보여드렸던 그 운동선수들 영상에서 보면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일반 빠지는 분들과 다르게 그 인절 메커니즘이 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빠지는 숄더의 포지션이라든지 그 컨택트 프레셔라든지에 따라서 분명히 몰폴로직한 디퍼런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트라우마 얼만큼 시비했는지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요 강의 준비하다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대부분 저희 그 힐삭스 리전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니셜 처음 최초 트라우마 시기에 대부분의 그 힐삭스 리전이 생긴다고 이렇게 연구가 돼 있고, 그 퍼센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마 저는 못 본 것 같고, 그 중요한 점은 하여튼 처음 트라우마 받았을 때 대부분 힐삭스 리전이 그때부터 존재한다.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교수님 저기 마지막 네. 코멘트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 잠깐만, 제가 예. 코멘트 하려고 그랬는데 음소거가 돼 있어서. 근데 아까 네. 그 이니셜 트라우마에 따라서 힐삭스가 커지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덕션 할 때, 디스로케이션 돼서 리덕션 할 때 그게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덕션하고 그럴 때 환자가 계속 힘쓰고 아파하는데
그거를 막 억지로 하게 되면은 힐삭스 리전도 커지고 그다음에 넥 프랙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슬 릴렉세이션 하거나 페인 컨트롤 하고 리덕션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우리 30까지 꼭 채울 거 없고요. 네, 예, 예. 오늘 김명석 교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임팩트 있게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1시간씩 안 해도 우리 레전드한테 하루에 한 메시지 정도 하나 정도 건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임팩트 있게 강의 아주 잘해 주셨고, 우리 박일중 수련교육위원장님도 우리 모더레이터 아주 잘 진행을 해서 오늘 처음 아침 시간에 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포맷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시간도 임팩트 있게 쓸 수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그 4년 동안의 수련을 잘 무사히 마치고 실력 있는 전문의로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이제 일환으로 했는데, 이 이게 모교 집담회라는 게 우리 교수님들이 진짜 시간을 내서 강의 시간뿐만이 아니고 이걸 준비하려고 그러면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내용이 아주 좋아요. 우리 그전 집행부에서 했던 것도 쭉 보면 그래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모교 집담회만 잘 눈뜨고 그냥 받아먹기만 해도 4년 동안 지나면은 상당한 양이 되고, 여러분도 전문의 보드시험 보는데 이것만 충실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니까 여러분들 결국 뭐 물가에 우리가 잘 말을 가지만 물을 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떠다 먹여도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좋은 기회니까 잘 찾아 드시고, 그 우리 매주 올라오는 퀴즈랑 어떻게 연계를 하기로 했어요? 홈피 위원이랑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예, 4월 마지막에 그 이세원 교수부터 해가지고 오케이. 예, 목요 집담회 전체에 홈피를 내고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강의를 듣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번 목요일마다 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매주 올라오는 그 홈페이지에 퀴즈랑 연계를 해서 이거 잘 들으면은 그 홈페이지 퀴즈 하는 거가 이제 도움도 되고 자기 거가 안전이 되니까 그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아주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장님은 동문 선생님들 오늘 좀 들어오셨는데 네, 동문 선생님들과도 연계를 잘 해서 홍보에 좀 치중을 해서 그 선생님 아침 임상 진료 시작하시기 전에 한 30분만 투자하면은 매주 아주 양질의 그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연결해서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